그럼 그 전에 월급을 못 받고 그랬을 때는 네, 작년 이 겨울 때까지 네, 월급이 일단 없었는데 그래서 투잡을 뛰었어요. 그래서 배달도 하고 네네 좀 졸다가 사고도 난 적도 있고 네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업무량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스타트업을 하신 걸 좀 후회해 본 적 혹시 없으실까요? 저는 이직을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첫 해 정말 일이 없이 계속 돈만 까먹고 있을 때 명절이 됐는데 이제 제 고향으로 내려갈 때 명절 선물을 사가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럴 때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매출이 뭐 이렇게 5억씩이나 되면은 정말 스타트업 하길 잘했다라고.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뿌듯한 건 이제 명절 내려갈 때는 한우 세트 사가니까. 와 이번에는 저희 명절 선물도 좀 해주셔야겠네요. 잘 먹을게요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진짜. 그냥 혼자 위안 삼는 거죠. 진짜. 에릭님은 어떠셨어요? 어. 후회하신 적?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네, 어떤 전문가님께서는 음악대학도 안 나오고 뭐 그냥 회사 다시 취직하시죠 이렇게 말할 때가 좀 상처가 좀 오히려 됐었는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고객들은 아 그거 하면 진짜 재밌겠어요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지금은 도전하길 너무 잘했다. 예. 나중에 성공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과정에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. 맞아. 예, 뭐 데스밸리 시기라고 해서 좀 힘드니까 그렇게 또 너무 상처되는 말씀 하시는 분들은 데스노트에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적었다가 나중에 잘 될 때. 예? 저 같은 경우는 상처받는다기보다 갑자기 이렇게 심쿵 이렇게 철렁 예. 가라앉는 말 중에 메시지로 저 오늘 할 말이 있어요. 근데 한 10중 8구는 별일 아니에요. 근데 그 얘기를 정작 이제 대화로 나누기 전까지는 제 머릿속에서 많은 시나리오를 썼어요. 근데 또 얘기를 해보면 또 잘 돼서 다행이고. 좀 거의 뭐 그럴 일이 없는데 가끔 오빠 오늘 언제 들어와? 그럼 뭐지? 들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 뭐 후배들하고 집에서 뭐 맥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일찍 들어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까지. 맞아. 처음에 사업할 때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훈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 아이템 가지고 괜찮겠어? 사업 성공할 수 있겠어? 그리고 뭐 주변에 이런 사업 했는데 다 망하고 어떻게 됐다더라. 너 괜찮겠어?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때는 사실 진짜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제일 상처 받았었고. 오빠는 처음부터 잘하셔가지고 막 너는 못할 거야 틀릴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? 아니 그런 얘기 들었죠. 그 생각하면 나 지금도 막 울컥해서 눈물 나려고 하는데 너는 코미디언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어. 너같이 멀끔하게 생긴 애는 절대.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. 깜짝이야. 생각지도 않은 데서 약간 속 맞은 느낌. 그렇구나. 심영래, 이봉원, 최양락 너는 성공할 수가 없어. 그쵸. 근데 오빠가 독보적으로 좀 그때 진짜 아니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굳이? 막 이런 게 좀 그랬죠 그때는. 하지만 그런 상처되는 말을 막 했을 때 저는 저만의 그 확고한 신념이 있었죠. 빨리 내가 19금을 하리라. 빨리 내 전공을 살려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. 그때도 이미 그쪽으로 특화됐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네요. 중3 2학기 때부터 알고 있고 일찍 알았죠. 철이 들었은 그 이후부터. 저는 그래도 뭔가 약간 상처가 있지만 한가인은 상처가 전혀 없잖아요. 저는 처음에 모델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드라마를 촬영하게 돼가지고 이제 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겠어요. 제가 뭐를 알겠어요.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소 뛰듯이 말 뛰듯이 뛰어다니니까 감독님이 막 네가 배우가 되면 내 손에 창을 질질 거야 막 이러셨었어요. 그런데 그 감독님을 제가 조금 이제 잘 되고 나서 방송국에서 봤거든요. 어머 너는 토끼 같구나 이러시더라고요. 깜짝 놀라요. 토끼? 창을 질질 거야 이러시더니